아내편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에서 개강자가 등장합니다. 개강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죠. 즉 당시 춘추시대 노나라 정치구조는 군주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권은 사만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춘추시대 노나라의 권력자는 사만 중 계시 가문이 수장인 계장자가 17장, 18장, 19장에서 나오는 계장자가 노나라의 실질적 재상이고 공자시대 최고의 노나라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안양편에서는 계양자는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니까 정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바로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 즉 정치학에서 말하자면 총론 부분이겠죠. 정치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공자의 자문에 대한 해답을 공자가 제시했고, 18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행정의 실무에 있어서 도덕이니까 형사 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즉 형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공자한테 자문을 또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이 아주 정치 핵심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자와 정치 철학을 토론하는 권력자인 기강자의 대화 내용인데, 이렇게 기강자는 공자를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자를 실무에 한 번도 쓰질 않았죠. 그냥 권력 귀족 정치를 그냥 유지한, 말하자면 개강자는 상당히 일당을 잘하는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는 정치 권력자 개강자에게 직접 정치 철학을 말한 장이 바로 17장,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17장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17장은 개강자 문정, 공자.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죠. 대부분 논어는 자활인데 이 공자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는 아주 극소수죠. 즉 왕이라든가 이렇게 권력의 실권자, 이런 사람과 대답할 때는 그 사람을 예우해서 공자라는 말을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의 권력 실권자인 기광자의 대화에서는 전부 공자 대왈, 공자왈,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뭐냐 이렇게 묻는 기강자의 질문에 대해서 총론적인 답변을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정야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 여수이정, 당신이 이 수는 바로 이끌다, 통솔하다.
당신이 바르게 통솔하면은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정치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내가 직접 바르게 하라. 즉 내가 몸소 마음으로 진정하게 바르게 이끈다면은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총론적인 정치에 대한 총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공자의 정치 철학은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이죠. 내가 이끄는데 바르게 이끌면 이렇게 개강자인 노나라의 실권자에게 바로 네가 올바르게 이끌어라. 이런 얘기. 그 지도자가 도덕적 모범을 보여라.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정치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자, 정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육아 정치 철학의 핵심 내용인데 정치의 본질은 바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교정이죠. 바르게 만들어라. 이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가 임금이 임금이 바르면은 최고 지도자가 바르면은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바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노타도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연쇄구조죠. 연쇄구조. 정치 지도자, 왕,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 백성. 위에서부터 전부 바르면 밑에까지 바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안현편 17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안현편 18장도 계속해서 개강자가 이번에는 형벌 정치에 대해서 묻죠. 형벌. 즉 뭐라고 그러느냐. 개강자, 환도, 문호, 공자에게 도덕이 걱정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죠. 도덕을 걱정해서 공자에게 이렇게 물으면 도덕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제 도덕 문제는 당시에서 가장 큰 것 바로 살고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재물이 부족할 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도적, 이 가장 큰 문제겠죠. 이걸 형법 정치로, 형벌 정치로 보고 이런 도덕에 대한 어떤 애환이 있을 때 공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기강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대활, 공자는 말하기를 구자지불려 진실로 구죠. 자는 여기 개강자죠. 개강자가 불욕, 욕심을 부르지 않으면, 개강자가 욕심을, 여기서 자는 개강자죠. 개강자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은, 비록,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에 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뭐 도둑질하는 백성이죠. 백성에게 상을 준다고 해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정자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 의미는 바로 공자의
공자는 범죄의 원인을, 즉 도둑질하는 원인을 뭘로 봤느냐? 백성의 도덕성의 부족, 그런 게 아니라고 봤죠. 바로 통치자의 탐욕으로 봤어. 개강자, 통치자의 욕심이 없으면 통치자의 탐욕, 그것이 바로 통치자가 국민들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백성은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치자의 어떤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들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범죄 원인을 백성의 도덕적 부독성이 아니라 통치자의 이 탐욕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도덕 문제는 이런 형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 문제다, 이런 얘기. 이것이 바로 18장에서 말하는 형벌 정치에 대한 공자의 해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안현편 19장도 개강자는 군주의 권력을 참을한 사람이죠. 따라서 인정과 덕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정체되어 공자의 댁에서 묻기를 말 안 듣는 자를 사용하면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올 것입니까? 라고 형벌 강조를 물었죠. 그러자 공자는 왜 살인의 정치를 하느냐? 위정자가 선정을 베풀면은 백성들은 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아주 멋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이 문장은 상당히 멋진 비유인데, 즉 군자,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바람이고 다스리를 당하는 소인은 바로 풀과 같다. 그래서 풀 위에 부는 바람에 국민들은 쓰러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훈훈한 덕풍을 불면은 아래에 있는 풀들은 아주 기분 좋게 나부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멋진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서 19장을 한번 보죠. 개강자, 문정, 공자왈. 똑같죠? 이 세 문장이 전부 집권자, 최고 책임 정치 집권자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17장에서는 총론 부분, 18장에서는 형벌 문제, 19장에서는 바로 일반적인 문제,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19장에서는 뭘 물었느냐? 이 공자는 이 19장에서의 대답은 바로 여살무도, 이치유도하여 이렇게 개강자가 공자한테 물었죠. 즉, 만약에 살해한다, 이게 사형시킨다, 이러니까 죽인다, 뭘? 무도한 사람. 법을 안 지키는 무도한 도가 없는 그런 법의관자를 그냥 사형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치, 유도. 도가 있게 이끈다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죠. 즉, 만약에 무도한 사람을 사형에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도, 도를 따르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형벌, 정치에 대한 제안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답했죠.
자의정, 언용살. 요 앞부분은 주술목이죠. 개강자가 정치를 하면 술목이죠. 정치를 한다. 어떻게 정치를 한다? 용, 살. 어떤 사람을 어찌해서 당신이 정치를 하는데 어찌해서 살인 방법을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어찌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기강자의 그 의도를 반박하면서 당신이 선의 욕심을 부리면은 인간들도 선해진다. 즉 기강자 당신이 선을 원한다면 백성 또한 선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군자지덕, 군자의 덕은, 여기서 군자는 바로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덕은 여기서는 도덕적 영향력을 얘기하죠. 도덕적 영향력. 그러니까 지도자의 도덕적 영향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지덕 초. 소인은 여기서 군자가 다스리는 사람, 지배층이라면 소인은 피지배층인 국민이겠죠. 백성들. 소인지덕, 백성의 덕은 바로 풀과 같다. 그래서 초상지풍, 이 백성의 덕에 풀에 바람이 불면은 어찌 됩니까? 바람에 따라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풀에 바람이 풀에 바람이 불면은 풀은 반드시 쏠려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이 장은 덕치정치의 대표적 설명이죠. 즉 형벌정치는 아주 낮은 정치이고 덕치정치야말로 높은 정치입니다. 따라서 위정자의 바람은 군자지덕, 위정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백성의 풀에 그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즉 자연법칙처럼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대로 쏠리게 돼 있죠. 바로 이 얘기죠. 지도자의 덕치정치, 그 높은 정치에 있지 않으면 국민은 이 풀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도덕이 바로 사회윤리라는 그런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안현편 19장입니다. 안현편 20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판본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달과 물의 차이입니다. 달.
이것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그런 장이 바로 안회편 20장입니다. 차장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명성을 얻는 것을 성공이나 성취라고 착각한 어떤 그 잘못을 차장이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얻은 것, 이것을 차장은 성공이라고 착각해서 얘기한 것을 공자가 바로잡아줬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방이나 공동체, 즉 지역사회에서의 진정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자신의 본질적으로 강직하고 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관찰하고 그 얼굴색을 또 관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항상 고려해서 자기를 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즉 백성들을 깊이 염려하고 백성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그래야 인정이나 덕치를 위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즉 공을 세우는 것과 즉 가면을 쓰고 대중의 명성을 얻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 진정한 공은 도를 따르고 행해야 달성된다. 이것이 초점인데, 이 장은 현대 정치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장문사, 자장이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즉 이 선비가 하여 어떻게 하면은 가의 그 통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통달이는 너 이 이소의 달이야. 차장, 내가 말하는 이 통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차장이 대답하기를, 제후국에서의 나라가 방이죠. 그러니까 제후국의 나라에서 소문이 나 있고, 또 여기서는 상당히 이 가의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 어떤 책들은 이 가를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무엇을 물었느냐? 이 선비에 대해서 물었죠. 선비도 여기서, 선비는 뭐냐? 선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선비란 바로 이 천자국, 요순, 하은주, 이게 천자국이죠. 이 천자국 왕이 지명한 제후국, 이게 방이죠. 제후국이 자기들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이에요. 제후 밑에 바로 경제부들이 경제부들까지 영지를 나눠주고
가장 말단 공무원이 사입니다. 여기서 그냥 선비가 아니라 이 2500년 전의 춘추시대의 관료제도의 제하층 지배자, 백성을 지배하는 지배자, 가장 말단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그냥 선비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요 서사를 그냥 저런 개념의 선비로 보지 않고 그냥 선비로 봐서 나중에 이 제가 필문할 때 이 가도 선비의 가정집에서 이 소문이 나 있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요 가도 이런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가, 즉 영지에서의 그런 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각 가정, 자기 집을 선비가 이루는 그 자기 가족, 거기서 소문이 난다? 이건 상식이 맞지도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 어떻게 소문을 듣지? 다 아빠 옛날 만난 아버지. 이 말단 공무원인 사가 이 공동체인 대부나 경들이 받는 그런 영지에서의 그 소문,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바로 선비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춘추시대 말단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 왕, 제후, 경, 대부, 밑에 사, 마지막 지배층이 바로 사. 이것에 대해서 자장이 물었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집안의 그 선비를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장이 말단 공무원인 사에 대해서 묻자. 응? 어떻게 하면 하여 선비가 이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선비가 어떻게 하면, 이 선비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말단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은 이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은 통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제. 이는 자장이죠. 자장,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장은 또 대답하기를 제방유필문하고 이 나라에서 제국의 나라에서 소문이 나 있고 제가 이 선비의 그 가정집에서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가는 영지 지역 공동체에서 소문이 나 있고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을 자장은 달이라고 달통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시문 야 비다야. 그것은 네가 말한 이것들은 문이다. 이건 달이 아니라 그냥 소문난 거, 루머, 달이 문이지 달이에 통달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장의 말을 꼬집어서 얘기를 지적을 해줬던 것이죠. 대조, 즉 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달, 통달했다는 그 의미를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참으로 통달했다는 것은 이 말단 공무원이 통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라? 실직 이호의,
즉 성품이 성품이 올바르고 정의를 사랑하고 찰은 말단 공무원은 찰은 바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남의 말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색 그 사람의 표정을 잘 읽고 그리고 묘의하인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남 아래로 처해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제5의 나라에서 발통하게 되는 것이고 통달하게 되고 제가 경제부의 국가에서 바로 통달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은 이 차장이 얘기한 이 달이 바로 달은 실제적으로 이 달이라고 하는데 달이 아니라 이건 운이다.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바로 직지하고 성품이 올바르고 정의를 사랑하고 자기 상관의 말을 사니까 말단 공무니까 상관의 말을 잘 살피고 상관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잘 생각해서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이제 피지계층 백성들을 밑에서 있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나라에서도 활동하고 국가에서도 지역사회 영진회에서 이 영진회에서도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는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부문야자 색치인이 행의 그러나 문이라는 것은 그 소문만 명성을 얻기만 하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문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자이때는 이제 사람이 되죠. 듣는 사람이니까. 참고로 명성만 얻기만 하는 사람은 명성만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겉으로 얼굴색 겉으로는 인을 취하는 척하지만 행위는 인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지 불의 자신의 처신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거하면서도 이러한 그 인을 가장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해서도 어떤 불의 의무를 갖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처신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방 필문하고 제가 필문하니라 이것이 곧 제5의 나라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름을 내는 것이다. 허상을 내는 이름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과 즉 문과 달의 구별을 확실히 해야 이 문장이 옳게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달과 운의 비교본데 일단 기본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달과 문
다른 기본 의미가 통하는 사람, 참된 덕을 의미해요. 이에 비해서 문은 알려진 사람, 명성만을 얘기해요. 겉으로 그냥 알려진. 응? 그 본질적으로 다른 내면의 실질이 있는 그 실력과 인격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달이라고 보고, 예면의 평판만 보는 거, 즉 브랜드, 이미지, 인기, 이것만 보는 것이 바로 문이죠. 그래서 달의 출발점은 그 실직, 바탕이 곧아야죠. 이에 비해서 문의 출발점은 색취입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죠.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문이고, 달의 가치지향은 바로 의를 좋아하지만 문을 가치지향은 바로 인을 가장하죠. 인한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그 태도가 여이하인 깊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달이라고 그러지. 이에 비해서 문은 거지 불의. 그러니까 그러한 그 처지에 있으면서도 인을 가장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의심을 하지 않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달통한 사람의 행동은 바로 내면과 행동이 일치되죠. 그러나 소문만, 문만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행동이 인에 위반된 행위를 해요. 행위. 인에 위반된. 행위, 인이지. 인이 생략돼 있는데 인에 위반된 행위만 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 다음 달통은 바로 자기 인식이 성찰력으로 자기 인식을 하지만 문은 자기를 속이죠. 자기 기만. 그래서 공자는 달통한 사람 달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문은 비판 대상으로 봤던 것이 바로 공자의 달과 문의 그 비교한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인편 20장을 마지막으로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차장이 말단 공무원 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위 공무원이 달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하제, 얘가 말하는 달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장은 말하기를 제후국의 나라 방에서도 소문이 나 있고 또 지역사회인 공동체, 즉 격이나 대부에게 주어진 그 영지 내에서의 소문도 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는 네가 말한 이거는 바로 달이 아니고 문이다. 소문만 난 거, 루머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 말하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동했다는 것은 조건이 세 가지죠. 즉 바탕이 정직하고 의를 좋아하고 즉 말단 공무원의 바탕이 정직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상구 윗사람들의 말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색도 살피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피지배층인 백성 밑에 있는 듯이
예? 해야만이 바로 제후의 나라 방에서도 탈통했다고 하고 그 영지인 지역단체에서도 탈통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네가 말한 그 소문난 그 문이라는 것은 색치 그냥 겉으로만 인을 취하는 척하는 것이지 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들 하나도 부끄럽구나 하는 그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에서 방에서도 소문이 나 있고 헛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 제후국의 나라에서도 소문이 나 있고 또 연극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안현편 20장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달과 문의 비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 문이라는 평판, 달이라는 실질, 평판과 실질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브랜드, 이미지, 뭐 인기 이런 걸 말하고 달은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기준은 바로 참된 인간은 직지하고 내면이 정직하고 호의하고 가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차란 관색하고 현실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하인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소문 나가지고 문에 의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진짜 통달한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안현편 20장입니다.